디테일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뷰에 가서 라인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라인을 그리는 기능 중에 우리 싱글 라인 선택을 하시고 저하고 혹은 나눠준 유인물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실게요. 클릭을 해보시면 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가 나오면 저는 약간 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라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인의 끝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타원체를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끝점을 잡아야 되니까 엔드 포인트 오브젝트 스냅에 엔드를 클릭을 하시고 타원을 만들 거여서 타원 개체 중에 그 엘립스 어라운드 커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커브를 주변을 쭉 회전되면서 뭔가 타원체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어떤 커브를 할 건지 어라운드 할 건지 선택을 했죠. 그리고 센터 오브 엘립스, 타원의 중심점은 아래쪽이 될 거예요. 아래쪽에 엔드 포인트가 잡혀 있으니까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축을 먼저 정할게요. 장축은 11mm로 그릴 건데 11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상선이 나오고 클릭을 하시고 단축을 그려야 되죠. 단축은 여기 라이트 뷰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보기를 하시고 단축으로 길이를 4mm만큼 엔터 치시면 이렇게 또 축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타원체를, 그러니까 요 선에 수직인 타원체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잘 따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뭔가 자꾸 점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트랙을 아래쪽에 스마트 트랙을 꺼주고 보통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필요할 때는 물론 켜주는 게 편하겠지만 퍼스펙티브 뷰에서 요 타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직선을 따라가는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서페이스 만드는 기능 중에 여기 1이라고 쓰여 있는 스윕 원 레일이라고 있어요. 스윕 원 레일 클릭을 하시고 셀렉트 레일 커브를 선택을 해라. 레일은 어떤 게 레일 철도길이죠. 쭉 따라가면서 그래서 요 선을 따라갈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윕 쉐이프 단면 쉐이프를 선택을 해라. 얘를 선택을 해서 선택이 됐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엔터,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하시면 옵션은 그대로 두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서페이스지만 아래 위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뚫려 있으니까 솔리드 개체 만드는 기능 중에 캡 플래너 홀이라고 있죠. 캡 플래너 홀 클릭을 하시고 이 서페이스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솔리드 개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솔리드 개체가 만들어지면 커브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에서 커브 레이어에 가시게 되면 이 개체와 이 개체 두 개의 개체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이트 뷰에서 이 하단을 좀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그 선을 그려가지고 그 잘라낼 선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인 그리는 명령 폴리라인을 해도 되고 싱글 라인을 해도 되는데 그냥 저 폴리라인 할게요. 폴리라인 클릭을 하시고 라인을 그려줄 때도 저하고 좀 비슷하게 그려주시기를 권고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두 점을 찍고 더 이상 안 그릴 거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끝내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포인트는 조금 넣고 이쪽에 있는 포인트만 잡아서 약간 이동을 시켜서, 왜 이렇게 이동을 했냐면 여기도 좀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커브를 만들어 주었고요. 요거를 우리 배웠던 그 와이어 컷 있죠. 와이어 컷 작업을 할 때는 전체 뷰 보기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으세요. 와이어 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뷰에서 와이어 컷을 할 건데, 와이어 컷은 여기 솔리드 개체 중에 보시면 여기 와이어 컷이라는 명령이 있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잘 못 찾겠으면 우리 해봤던 거 이렇게 꺼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프로퍼티에 보스 이미지 텍스트 하셔가지고 글자하고 같이 보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긴 하죠. 와이어 컷 선택을 하고, 라이트 뷰에서 커팅할 커브를 선택하라고 하죠. 이걸로 자를 거예요. 선택됐으면 엔터키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어떤 걸 자를 거냐, 그러면 요거를 잘라야겠는데 이걸 일단 합쳐서 작업을 해야겠네요. 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ESC로 캔슬을 하고, 지금 요 개체와 요 개체 두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요걸 먼저 합친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둘 다 솔리드이니까 솔리드를 합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불리언 유니언이죠. 불리언 유니언 선택하시고 이 개체와 이 개체를 합쳐라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합쳐져서 하나의 개체가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 찌꺼기가 보이죠. 이 찌꺼기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크기가 다를 거예요. 저하고 직선을 비슷하게 그리셨으면 아마, 그러니까 요 개체를 비슷하게 그렸으면 이렇게 보일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요 튀어나온 게 여기까지 걸쳐져 있으면 지금 제가 수행하는 작업이 안 돼요. 여기만 이렇게 걸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꺼기를 삭제하는 거는 여기 툴바에 보시면 딜리트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튀어나온 솔리드 개체를 삭제해 주는 기능입니다. 딜리트 홀, 여기 요 변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요 작업을 해서 합쳐준 상태에서 이제 잘라야겠죠. 와이어 컷을 하도록 할게요. 와이어 컷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와이어 컷 명령을 수행을 하시고 잘라낼 커브를 선택을 해라. 이 커브를 먼저 선택을 했고요. 선택됐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엔터. 어떤 걸 잘라낼 거냐? 이 개체를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엔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위쪽에 보시면 옵션 중에 보스 사이드가 있어요. 양쪽 면으로 해라. 클릭하시면 양쪽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감싸는 상태, 이 물체의 전체를 감싸는 면 길이만큼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을 자를 게 아니라 밑에를 자를 거잖아요. 그래서 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 클릭, 그리고 아래쪽을 자를 게 노란색으로 보이면 엔터 누르시면 그 아래쪽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계가 책상 위에 놓일 수 있는 이런 변을 만들어 준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용했던 커브는 커브 레이어에 넣어서 안 보이도록 하고요. 이제 요 뒤쪽에 어떤 뭐 자립하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건데, 프론트 뷰는 요 앞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프론트 뷰는 앞쪽을 보고 있는 거여서 뒤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셋 뷰에 보시면
백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가려서 안 보일 텐데 백뷰. 그래서 프론트 뷰를 백뷰로 바꾸어 줬습니다. 뒤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변경한 다음에 오브젝트 스냅의 센터점을 잡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안쪽 원을 중심으로 서클을 만들어 줄 거여서 원 만드는 서클 명령 수행하시고 안쪽에 있는 선을 클릭을 하셔서 이 안쪽에 있는 선을 클릭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 보기를 했을 때 요 안쪽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선을 클릭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원의 크기는 46mm짜리, 현재 다이아미터 지름이죠. 지름 46mm짜리 엔터 치시면 원이 하나 그려주는데 제가 여기 안쪽에 있는 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면에 있는 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해하셨죠? 쿼드란트를 켜서 4분면 우리 셀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꺼주고 쿼드란트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서클의 가로 방향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폴리라인 클릭을 하시고 여기 쿼드란트에서 이쪽 쿼드란트까지 클릭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선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선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한 10mm 이동을 시킬게요. 건볼 잡아가지고 쭈루룩 내리면 10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10칸 10mm 이동을 했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 서클과 직선을 선택을 하셔서 얘를 트림을 하도록 할게요.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는 거죠. 트림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여기는 잘라서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코너 부분이 너무 각져 있으니까 여기는 필렛으로 조정을 할게요. 엔터 쳐서 끝내고 필렛은 커브 필렛을 해야겠죠. 그래서 커브 필렛 선택을 하시고 값은 반지름 값은 한 어느 정도로 할까요? 0.5 정도? 아니요. 0.5는 너무 작은 것 같고 5mm 정도 레디우스를 여기와 여기를 클릭을 해서 만들었고요. 같은 명령 수행할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다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커브를 모두 선택을 하고 조인을 해주게 되면 커브만 선택해서 조인 하셔야 돼요. 조인 하게 되면 하나의 그 선으로 연결이 되었겠고요. 이렇게 선택된 그 커브를 익스트루드 해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솔리드 개체 만드는 명령어들 중에 익스트루드 여기가 아니죠. 여기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 그러니까 커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익스트루드 쭉 지나가는 그 솔리드 개체를 만들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전체적인 길이는 16 정도, 16mm 정도의 길이로 할 건데 16 입력하고 엔터 하시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컨트롤 Z에서 다시 수행을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시 실행이 되겠죠. 값은 16인데 보스 사이드가 놓여서 한쪽 방향이 된 겁니다. 보스 사이드를 클릭을 해서 야스라면 양쪽 방향으로 되고 값은 16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엔터 누르시면 양쪽 방향으로 16mm 되는 이런 솔리드 개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솔리드 개체를 이용을 해서 두 개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는 기능은 합치는 기능은 불리언 유니언 우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잘라내는 기능은 불리언 스플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리언 스플리트로 몸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지금 만든 솔리드 개체 선택하고 엔터 할 때 딜리트 인풋이 yes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엔터 누르면 16mm짜리 개체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개체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개체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이 개체는 지금 금방 만든 개체는 잠깐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하이드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안 보이게 해주고 요 코너 부분에 필렛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필렛 엣지 솔리드이니까 솔리드에서 보시면 필렛 엣지 명령을 이용을 하되 엣지의 반지름 값은 한 0.5mm 정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요 선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체인 엣지를 걸어 주셔야 돼요. 체인 엣지 클릭을 하시고 변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0.5mm짜리 이런 필렛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게 한 거 다시 보이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쇼 오브젝트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보이게 하고 그 안쪽에도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필렛 엣지 선택을 하시고 0.5mm 체인 엣지는 할 때마다 한 번씩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체인 엣지 이쪽 선택을 하시고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자립하기가 된 것 같은 모양이 돼요. 걔를 쉐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립하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간단하게 굴을 만들어서 빼내도록 할게요. 여기 사각 박스의 세 번째 있는 구 만드는 기능 선택을 하시고 요 중심에다 만들 거라서 코드는 끄고 센터를 선택을 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을 클릭을 하시면 중심점이 잡힐 거예요. 중심점 잡은 상태에서 레디우스 값인데 우리 지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다이아메터로 바꿔준 상태에서 7.5mm 지름의 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전체 보기를 하고 요 굴을 선택을 해서 약간 밑으로 내려서 중간 쪽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1mm 정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여기서 잘라내면 좀 모양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러면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가 됐죠. 그러면 이 구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디퍼런스 뭐에서 뭐를 빼내는 작업. 그래서 이 개체에서 엔터 그 다음에 구 선택하고 엔터 하게 되면 개체에서 구만큼 빼가지고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전체 보기를 한 상태에서 탑뷰에서 파팅 라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드 스냅이 여전히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안 잡혀 있으면 그리드 스냅을 잡아주시고 여기 그 바디 중심에 파팅 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 라인을 하나 그려가지고 프로젝션 기억나시나요? 그걸로 해도 물론 돼요. 다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섹션 명령이라고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 쪽에 보시면 어디 숨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섹션 명령이 있습니다. 섹션을 이용을 해서 그리드 스냅이 잡혀 있어야 돼요. 요 개체에 엔터 누르고
그러니까 요 물체보다 바깥쪽에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섹션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으면 엔터 누를게요.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그 선을 중심으로 지나가는데 라인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원은 안 쓸 거라서 원은 선택을 하셔서 삭제를 해주고 요 선만 이용을 해서 파팅 라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전체 보기를 하고 우리 백뷰를 다시 프론트 뷰로 바꿔줄까요? 백뷰 선택하시고 셋뷰 아래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셋뷰가 있어요. 셋뷰로 들어가서 프론트 해서 프론트 뷰로 바꿔주었습니다. 앞쪽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 뷰에서 우리 커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셀렉트 커브를 선택을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커브들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가운데 금방 맞는 거 말고 뒤쪽에 있는 커브는 우리 커브 레이어에 조절을 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 여기 사각 커브들만 우리 금방 섹션 커브만 만들어져 있죠. 이거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조인을 먼저 해줄게요. 조인 해주시고 이미 조인이 되어 있나요? 네, 조인이 되어 있네요. 프론트 뷰에서 옵셋 커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커브를 선택하시고 금방 만들어진 커브 도구 중에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옵셋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 거리는 0.5mm 간격으로 하되 양쪽 방향으로 보스 사이드 양쪽 방향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쪽이나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양쪽 방향으로 커브가 2개가 만들어져요. 확인을 해볼까요? 커브가 3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커브가 3개가 있죠. 가운데 커브를 이용을 해서 0.5mm 간격으로 양쪽에 2개의 커브를 복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커브와 Shift 키로 바깥쪽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 전체 보기를 한 상태에서 Extrude Closed Planar Curve 솔리드에 있겠죠. Extrude Closed Planar Curve 명령을 이용을 해서 좌우 쪽으로 당연히 보스 사이드인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양쪽 방향인지 아마 우리가 아까 작업할 때 이게 예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되어 있고 거리는 0.5mm 수준 파팅 라인이니까 0.5mm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0.5mm 폭의 2개의 커브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 개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면 파팅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디퍼런스, 불리언 디퍼런스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서페이스 여기서부터 엔터 얘를 빼라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파팅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죠. 렌더 모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렌더 모드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파팅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본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계 바늘하고 자판이 있어야 하는데 시계 바늘하고 자판까지를 만들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그 임포트 왼쪽 마우스 버튼 오픈하시면 안 돼요. 임포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이미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테고요. 시계바늘과 자판이라는 파일을 여시면 이 시계에 딱 맞는 자판이 이렇게 포함이 될 겁니다. 시계가 완성이 되었고요. 근데 사실은 보통 시계가 이 앞쪽에 유리판이 있잖아요. 유리판. 우리 커브를 조절을 좀 할까요? 커브를 전체 선택을 해서 커브 레이어에 옮겨 주었고, 이제 커브는 없는데 커브를 다 켜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모든 커브가 살아있는데 유리판은 아마 여기에 있는 커브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 커브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 개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솔리드 만드는 기준 중에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로 만드는데 보스 사이드로 만들면 안 되겠죠. 한쪽 방향으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해주시고, 거리는 한 1mm짜리 만들까요? 1 엔터 하면 이렇게 앞쪽에 유리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커브는 닫아줄게요. 근데 지금 이 쉐이드로 보셔도 그렇고 렌더로 보셔도 앞쪽에 있는 유리판이 이게 불투명해서 시계 자판이 안 보이잖아요. 라이노에도 렌더링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우린 키샷으로 작업을 할 거긴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 유리판에 투명도를 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쭉 보시면 여기 렌더 툴이라고 있어요. 렌더 툴 클릭을 하시고 여기 물감처럼 생긴 토글 머티리얼 패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머티리얼 패널이 뜨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개체를 셋 렌더 컬러를 먼저 한번 입력을 할게요. 블랙 컬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랙 컬러의 머티리얼이 선택이 되었고요. 창이 잘 안 잡혀. 그래서 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안쪽에 트랜스퍼런시, 이게 투명도예요. 투명도를 쭉 올려주면 이렇게 약간 90% 정도 주면 반투명한 형태의 유리 반재질을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상 시계 모양을 디테일까지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저장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클럭 2로 저장을 했습니다.